아니, 본인 얼굴이 이렇게 박아놨어. 원래 이거를 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그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트레이닝 하는 곳입니다. 아, 수익 달성을 쏘는 거야? 달성한 분들. 엄청 많네, 이 안에도. 이거 이게- 다 가짜는 아니죠? 뭔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자습실로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 녹화 공간. 엄청 크네. 그리고 이거는 전자칠판이고 이게 지금 얼마나 되셨죠? 9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이고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평상시에는 훨씬 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유튜브 채널을 하고 인스타든 SNS 관련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이 뭐예요? 돈은 아무것도 못 움직이거든요. 딱 한 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고양이한테 한 1억 뽑아가지고 현금 앞에 놔두고 옆에다가 생선 놓으면은 고양이가 돈 선택할까요? 생선 선택할까요? 나무 옆에다 쌓아놓는다고 나무가 더 빨리 자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만 반응해요. 인간 중에서도 경제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면 결국에 보기에는 돈이지만 돈을 번다는 거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돈을 지불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1번이고 반대 측면에서는 돈의 흐름과 상품 서비스 흐름은 무조건 반대로 흐르거든요. 2번은 돈과 반대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 생각을 내가 생수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그 필요가 먼저라는 거죠. 목이 마르다. 물을 다른 데서도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해야겠구나. 근데 그렇게 먹었더니 배탈이다. 균을 없애는 살균을 해가지고 병에다 밀봉하는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 많아진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서비스를 만든다 그랬을 때 나는 생수를 만들까? 커피를 만들까? 이렇게 최끝단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필요가 내가 공감되지 않는 필요라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모아야 되냐면 생수를 살려고 그러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가 발생하는 사람들. 생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거 팔아야 되는 거고 유연하게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데 똑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들을 세트로 판매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커피를 팔고 싶은데요. 커피를 아세요? 몰라. 커피를 마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몰라. 커피는 어떤 사람들이 마셔요? 몰라요. 지나다니다가 내가 카페가 보이는 카페 하고 싶은 거. 카페에서 내가 먹었던 경험. 나 그냥 거기 앉아 있었던 거.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필요한 순간은 언제고, 그 필요한 순간을 기반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목이 마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때를 막기 위해서 생수를 사놔야겠다가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 이 생수를 자랑해요. 제주도에서 했고 뚜껑은 멸균 처리가 잘 돼 있고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뭐 유통을 안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자랑을 하는 컨텐츠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 하려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나는 유튜브로 했고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가 돼야지 내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유튜브를 이렇게 잘하고 유튜브의 시스템은 구글이 만들어. 유튜브 자랑을 하거나 내 자랑을 하면은 그거를 보지 않아요. 돈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고 트래픽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부동산 투자는 왜 필요해요? 어떤 순간에 부딪혔을 때 부동산 필요할까요? 부동산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게 늘어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 이런 거거든. 어느 날 후배가 퇴사를 한다 그랬 상담을 해주려고 그랬. 근데 후배 차가 BMW가 왔어. 나는 엑센트 끌고 나갔는데 뭐지? 너 어떻게 했어? 선배 저도 사실 부동산 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 사업하다 망했는데 부동산으로 바꿔놓은 것 때문에 재기한 사람들, 그거를 공통으로 겪은 사람들, 그런 현상들을 모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내 강의가 뭐 다른 애랑 뭐가 달라, 쟤는 병신이고 나는 잘해, 이 컨텐츠로는 잠재 고객을 끌고 올 수 없어요. 그 파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닳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나눠 먹기, 너 말고 얘 들어 서로 이 싸움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성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 닌텐도는 집 안으로 사람을 넣으려고 그러고 나이키는 집 밖으로 사람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게임하는 사람을 나이키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운동을 해야겠다고 느끼는 상황, 그 사람들한테 나이키가 좋은지 아디다스가 좋은지가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파이로 데려오는 게 중요하죠. 그게 필요해지는 상황이 있거든. 그 상황을 컨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트레이너분들이나 수강생분들 그분들에게는 어떤 필요,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겪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돈이 필요해. 근데 그 욕구가 어디서 올까? 그 욕구가 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돈이 필요해질까? 직장에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에 닿게 되면 돈 생각이 난다고. 그거에 닿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계속 꺾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돈까지 밀리게 되는 거거든. 그 돈까지 밀린 상황에서 회사는 다니기 싫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수학 선생님을 해. 근데 난 수학 때려치고 싶어서 유튜브 하고 싶어. 실제로는 수학 강사로서 내가 계속 벼랑까지 몰리게 된 그 스토리, 그 감정. 나는 학생
학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학원은 이렇지 않아.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직장 생활하는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유튜브에 한 2시간 정도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수학 강사 너무 질렸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낚시 얘기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이미 낚시를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그 사람들 어떻게 이길 거야? 컨텐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수학 강사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10시간이 엄청나게 컨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의 컨텐츠가 돼. 그 순간 이 2시간이 해방구가 되고 10시간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내 컨텐츠가 되는 시간이 돼요. 그럼 본업에서도 올라가고 이 유튜브도 점점 범접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만큼씩 수학으로서 10시간씩 고민하는 게 허락된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을 갖추기 너무 어렵거든요. 직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10시간 동안 쌓아온 컨텐츠를 이 2시간 안에 쏟아 부음으로써 내 브랜드 밸류도 올라가고 내가 여기서 다른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 이거의 모든 촉매제는 재수없는 직장 상사를 만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럴 때 회사 다니기 싫어진다. 그럼 거기 중에 사람들이 댓글을 쓸 거 아니야. 아 맞아 나 저래서 다니기 싫었어. 그럼 문제를 겪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방송국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10시간 동안 쌓인 경험을 풀기 시작하니까 나 엄청나게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어. 부동산 유튜버들은 왜 부동산 할까? 부동산 하는데 이미 시간 쓰고 있으니까 하는 거야. 컨텐츠까지 학습하고 채널을 따로 하려고 그러면 제작 시간이랑 컨텐츠 준비 시간이 하루를 넘어가기 때문에 포기하게 될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스토리가. 뭐 유튜브든 스마트 스토어든 그거는 그냥 툴일 뿐인 거고 그 밑단에 있는 감정, 그걸 겪고 있는 어떤 현상들 이런 걸 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바를 팔려면은 추위를 잘 탄 사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요.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추위를 겪어야지 따뜻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내가 했던 거는 나는 점퍼를 사는 거였어. 그 중에 나는 오리터를 샀어. 나는 영업무역계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노스페이스를 산 거야. 내가 산 거 너도 사고 싶어? 나는 문제를 해결했거든. 그냥 그 로직이에요. 나 회사에서 재수없는 후배를 만났어. 너무 싸가지가 없더라고. 그 새끼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거든. CR도 안 들어가. 왜? 얘가 돈이 많더라고. 어떻게 했나 봤더니까 부동산이야. 어떤 현상, 욕구, 그 욕구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그거에 대한 내가 겪은 해결 방안, 이 구조예요. 이게 그 컨텐츠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거쳐서 시리즈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성하기 나름이죠.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다는 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클래스 101을 했었어요. 온라인 강의잖아요. 완강률이 한 10%가 안 됐어요. 거의 한 100강 정도를 유튜브 강의로 올렸는데 완강률이 너무 떨어지는. VOD 잘 안 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성공 포르노라는 말을 해요. VOD를 보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각적, 청각적 만족만 얻고 실제 내 삶이 변화하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차렸어요. 그럼 완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 100명씩 들어오니까 사람들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Q&A만 한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만족도는 좋아요. 근데 나머지 99명은 다 핸드폰 하거나 졸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수행도 자체도 제가 과제를 내드리면 60-70%는 과제를 안 하세요. 그래 이거를 1대1로 해야겠다. 교육업에 이런 모델을 해가지고 성공을 이룬 분이 계셔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육 성과가 우수하게 나올 수 있는가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온라인도 안 해보고 오프라인도 안 해봤으면 처음부터 이거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1대1로 트레이너를 붙여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취도는 높죠. 우리가 총 40주 커리큘럼인데 한 33주가 지금 제일 앞단에 있거든요. 70% 중반대 전부 다 수익화가 됐고 40주를 했을 때 90% 정도는 수익 창출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그 수익 창출이라는 게 그 툴이 유튜브죠?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블로그든 이런 SNS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70% 이상이 수익이 났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나는 강의를 교양식으로 듣고 싶다. 수행은 안 하고 싶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했는데도 70% 정도 되는 거고 클래스 101의 유튜브 강의를 런칭했다가 피봇이 조금씩 된 거네요.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 접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 기간까지 하면 몇 년을 준비한 거죠. 그 돌고 돌아서 제대로 한 게 9개월 정도 됐다는 거고 스마트 스토어도 한번 런칭했었고 이후에 이제 유튜브를 런칭한 건데 그걸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앞에 했던 게 잘 안 되고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죠. 그걸로 만약에 잘 되고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러면 안 했을 텐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급을 시키거나 급여를 올리려면 밑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채용하는 인원이 늘어나야지 이 사람들도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확장을 멈추면 지금 있는 직원들은 지금 하는 일을 망할 때까지 하다가 그냥 나가야 돼요. 그 대신 일도 지금 하는 수준만 하면 되겠죠. 근데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봤죠. 회사가 성장해서 너가 진급하고 페이가 올라가는 걸 원하니 지금 정도에서 워라밸 되는 걸 원하니 근데 대부분 성장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의 완전한 개인 플레이로만 이 돈을 벌었으면 경제적 자유한다, 나 이제 더 성장 안 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벌써 여기 와가지고 31에 들어와가지고 2, 3년 전에 34, 5 됐는데 난 이제 그만하겠다, 경제적 자유 할 테니 너네 워라벨 해라.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직을 일단 꾸리는 순간 책임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죠. 100만이 넘는 구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부터 궁극적으로 꿈꾸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한 거죠. 이미 직원이 너무 많아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성장이 된 거지. 문제를 그냥 앞에 있는 걸 해결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목표는 있죠. 예를 들어서 연간 목표, 아니면 회원의 수익 창출 비율에 대한 목표, 수치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랑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허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들의 수익화가 얼마 이상 됐을 때 우리의 퀄리티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할 수 있고, 확장했을 때 또 얼만큼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회원이 들어왔을 때 트레이너가 더 모집이 되는 거고, 트레이너들이 더 모집됐을 때 본사 인원도 충원할 수 있는 거고, 본사 인원이 충원됐을 때 기존 본사 직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계속 그 구조예요. 옛날에 농담 삼아 골방에서 유튜브 찍던 시절에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을 했나요? 아예 몰랐죠. 매일이 새롭습니다. 사실 리더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자서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돈 얘기 많이 하지만 비전이 없잖아요. 그럼 돈만 가지고 그게 안 돼요. 특히 우리같이 작은 회사에서는 돈보다 비전인 것 같아요. 작은 회사는 영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확실히 뭔가 우리가 팀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를 만들지 못하면 결혼은 안 하셨죠 아직? 결혼을 한다고 하면 와이프한테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회사에서 비전도 없고 일도 마음에 안 들고 다니기 싫고, 그랬을 때 최후의 저항선이 돈이거든요. 돈이라도 받으니까 다닌다. 우리가 구글만큼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만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회사니까. 결국에는 최후의 저항까지 가도록 업무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하고 비전이 있으려면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고, 왜냐면 회사가 선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경력직을 위에다 꽂게 되면 기존 인원들에 대해서도 데미지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경력직이 지금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다양한 거를 좀 봤을 때 기존 직원들의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초반 기업이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다 알려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저희 회사 대표는 따로 있어요. 그 회사의 지도부가 계속해서 성장하겠다는 그게 없으면 구성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죠. 사업가로서 전환을 한 건데 그 지점에 되게 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인생의 한 라운드가 완료됐다고 생각했어요. 저축도 세이브지만 게임 하다 보면 세이브 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벌었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뭔가 더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다음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안 되면 그냥 세이브한 수준에서 살고, 되면은 더 가는 거고. 그러니까 도전인 거네요, 도전. 유튜브가 그때 계속될지 어쩔지 모르죠. 한 개인의 인기라는 게 사례로 보면은 다 알잖아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중에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대를 호령하던 연예인도 잊혀지는데 유튜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답이 나오죠.